백신하고 이 약물들, 특히 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그간의 이제 횡포들을 밝히는 일들이 계속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트럼프라는 사람을 딱히 이 백신 유가족으로서는 믿지는 않습니다. 남의 나라 대통령이고 우리나라랑 크게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업가 출신 대통령이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뭐 믿고 말고 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다만 어쨌든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일하고는 분명히 연관은 있다. 분명히 긍정적인 도움은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트럼프나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거 이야기를 하면 또 피해자분들이 또 발끈해가지고 당신은 그 사람들을 믿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저는 누구를 믿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레놀 문제가 좀 있었죠.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그러니까 타이레놀만 복용을 해가지고 자폐가 일어났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한 연구 결과는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트럼프는 분명히 타이레놀의 주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해열 진통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임신부들, 임신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약 중에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임신 중에 해열이나 진통이 생기면 먹을 수 있는 약이 거의 그냥 타이레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신부들이 애용을 하는, 그냥 쌓아놓고 먹는 약이 타이레놀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타이레놀을 가지고 이 타이레놀 먹은 이 임신부들이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먹은 사람들한테서 자폐아들이 출생을 많이 했다. 자폐아들이 이제 많이 태어났다. 이거는 그냥 이거를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입니다.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자폐가 진단이 되는 시기를 봐야 돼요. 만약에 임신부가 타이레놀을 먹어가지고 자폐가 태어났다. 그러면 태어난 즉시 자폐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인과관계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자폐는 2세에서 8세에 진단을 받는데요. 태어나고 최소 2년에서 8년이 지나야 자폐 진단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과연 임신부가 타이레놀을 먹어서 자폐로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아니고 상관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나 트럼프는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왜 타이레놀을 먹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임신부나 아이들이 타이레놀을 먹습니까? 그게 음식도 아니고 몸에 아무 이상도 없는데 타이레놀을 왜 먹어요? 이상이 있으니까 타이레놀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 앞에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 백신이거든요. 백신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이 타이레놀을 던져준 거, 그 다음에 mRNA 백신 중에 코로나 백신을 던져준 거, 이거는 다른 백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희생양으로 던져준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트럼프 또 역시 미국밖에 없네, 대단한 나라네, 또 물론 그게 좋죠. 그러한 것 때문에 이슈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백신 희생자들의 유가족이고 피해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왜 타이레놀을 먹어야 했는지 여러분들 우리 잠깐만 한 3, 4년 전, 한 5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나라에 타이레놀이 품귀 현상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코로나 백신 맞았을 때예요. 네. 누가 나와가지고 타이레놀 먹으라 했습니까? 정은경련이 나와가지고 타이레놀을 먹으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거보다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일부 이 병원에서는 백신을 맞으면 발열이나 어떤 오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레놀을 먹고 와라 한 곳도 있습니다. 이거는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아세트아미노펜이 이제 그 해열 진통 하려면 이제 해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간에서 해독할 때 글루타치온이라는 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 성분이 있거든요. 글루타치온이라는 거랑 결합을 해가지고 해독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타이레놀을 먹으면 글루타치온을 막 찾아다니면서 걔들 다 땡겨 쓸 거 아닙니까? 그게 몸에서 이제 글루타치온이 고갈이 되는 거죠. 근데 임신부한테서 이 글루타치온이 고갈이 되면 애들 머리 이제 뇌에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타이레놀만 먹어서 이렇게 자폐가 생겼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죠. 아이들이 왜 타이레놀을 먹었느냐, 임신부가 왜 타이레놀을 먹었느냐, 그 왜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백신이더라. 거의 대다수가 백신 접종한 후에 타이레놀을 복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백신을 맞아서 라는 전제를 제외하고 타이레놀만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던져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결과가 그렇습니다.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의사들, 특히 의사들 중에서 임신한 의사들이 타이레놀 먹는 거를 또 찍어가지고 미친 거지. 굳이 안 좋다는 거를 왜 그 지랄들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의사들의 수준인 거예요. 본인의 신념이라고 칩시다. 만에 하나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태아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의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CDC, FDA잖아요. FDA 연구 결과, CDC 연구 결과가 안 좋다고 나왔는데도 의사라는 것들은 자기 신념, 그 신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책에서 나온 거잖아요. 걔들이 직접 지가 연구해서 그러한 지식을 쌓은 게 아닙니다. 책 보고 공부한 거잖아요. 그 책 누가 썼습니까? 그 책을 쓰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제약사들이에요. 결국은 의사들은 제약사의 말은 믿어도 국가기관 자기들이 우리는 신뢰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그냥 뭐 입만 떼면 CDC가 이랬는데 FDA가 이랬는데 하면서도 그 사람들 말은 안 믿는 거죠. 이거는 이중적인 게 아니고 삼중 사중적인 거예요. 그냥 모질이 생각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것들이 의사들입니다. 뭐 지난주에 이게 우리 그 신민양 대표님 그 뭐 엉땡땡이, 저도 뭐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땡땡이 뭐 정 땡땡이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의사라고 나서가지고 지금도 보십시오. 백신은 안전하다. 이재갑이 이 새끼는 벌써 트럼프가 타이레놀이 자폐를 일으킨다 하니까 벌써 어디 가가지고 되지도 않은 논문 꺼내다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거짓말한 거예요, 이 지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사라니까. 적어도 자기가 자기 직업에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직업 윤리라는 게 선행돼야 됩니다. 직업적으로 내가 정말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신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나서 어설픈 지식을 자랑을 하든지 지랄을 하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 이 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미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영돈 PD가 이제 뭐 다큐를 만드네 만에 그거는 뭐 해봐야 아는 거죠. 지금까지 영화 감독이라는 사람들 한 5명은 그 거쳐갔습니다.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찍겠다, 다큐 찍겠다 하신 분이 이영돈 PD까지 5명이에요. 근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찍어도 과연 극장에 상영이 가능하냐, 방영, 그 다음에 하다못해 유튜브에도 누가 봐주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이게 제가 수익 기준을 달성해가지고 괜히 수익 신청했다가 그냥 그 컨텐츠 다 검열당하고 수익 거절당하고 조회수가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래도 동시 시청자 한 35명 이렇게까지 올려놨는데 요즘은 10명 언저리 이렇게 나옵니다. 노출이 안 돼요. 괜히 그거 그냥 수익 한번 그 돈 많은 벌어보려고 했다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 모든 분야에서 제재가 들어오고 검열이 들어오고 견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큐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해도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거든요. 저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영돈 PD가 어쨌든 그 사람이 감독인데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제가 옆에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전달이나 여러 가지 제가 시나리오도 써서 이제 보내주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 수준은 떨어지겠죠. 제가 직접 만드는 거니까 좀 허접하더라도 뭐 저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다큐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가 저희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이런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줘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싸워왔던 과정을 이제 다 리뷰를 해야 되잖아요. 리뷰를 하고 이 정은경 년 문재인 이놈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 왜냐면 영상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요즘 막 열불이 나가지고 또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복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다큐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핵심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해갖고 이제 만들다 보니까 정말 이 팬데믹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합니다. 그 중에 뭐 한 가지를 이제 꼽자면 결국은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거죠. 집단 면역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활하면서 걸리고 낫고 하면서 면역을 형성하는 게 집단 면역이에요. 근데 약을 팔아 먹어야 되잖아요. 약을 팔아 먹어야 되다 보니까 집단 면역이라는 것을 새롭게 정립을 한 거죠. 피 속에 이제 항체 양성률이라는 걸로 집단 면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항체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 몸은 바이러스나 세균의 저항성이 있다는 겁니다. 항체가 없어도 바이러스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항체가 없어서 바이러스에 견딜 수가 없으면 인류가 이미 다 멸종했죠. 그렇잖아요.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속에 항체가 있다라는 거는 면역에 약간의 도움이 된다 정도지 그걸 가지고 면역을 형성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약을 못 팔아 먹어요. 약을 못 팔아 먹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약을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약은 백신이에요. 백신을 하나라도 더 팔아 먹으려 그러면 백신을 맞춰가지고 사람들 몸에 항체라는 게 형성이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몇 % 이상이면 집단 면역을 달성했다라고 하자. 그렇게 제약사 여놈들이 자기들끼리 새로운 집단 면역의 개념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몸에 항체가 형성이 되려면 백신을 맞아야 지금으로서는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그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해서 그 질병을 알아서 앓고 나서 나아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집단 면역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아이고 뭐 며칠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땀 좀 흘리고 기침 좀 하고 그러고 이제 털고 일어나서 또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그게 이제 면역이 형성이 된 거잖아. 그거는 일단 빼는 거야. 그거는 안 돼. 왜? 약을 못 팔아 먹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냥 집단으로 백신을 그냥 쑤셔가지고 피 속에 그 백신으로 인한 항체가 형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 양성률이라는 또 말도 안 되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3,500만 명이 접종 확진이 됐잖아요. 누적 확진자가 약 한 3,500만 명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보세요. 1차 접종을 21년 2월 26일인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나서 계속 지나죠. 우리나라의 약 이 접종률 75%를 달성한 시기가 2022년 약 9월에서 10월 사이에요. 22년 9월에서 10월 사이. 네. 근데 우리나라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약 2달 뒤입니다. 집단 면역 70%면 집단 면역 달성한다 했잖아요. 근데 75%가 접종한 2달 뒤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죠. 백신 때문에 사망을 했다. 그리고 백신이 확진의 원인이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백신 접종할 때까지 확진자 6만 명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백신을 접종하고 3,500만 명이 확진이 됐다라니까. 근데 그 누적으로 3,500만 명 접종이 2차 접종, 국민 75%가 2차 접종까지 마친 이후에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사기가 아니면 이 도대체 뭐가 사기입니까? 이재명이가 저기 트럼프하고 관세 협상했다. 이것만 사기가 아니라니까요. 문재인이가 집단 면역 달성하겠다. 정은경이가 집단 면역 달성하겠다. 당시에 제가 그 질병청에서 이게 저작권 때문에 뭘 이렇게 못 쓰더라고요. KBS 영상 30초 쓰는데 55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수익이 발생하면 550만 원 달래요. 30초 쓰는데. 그러니까 그거 못 쓰잖아요. 그냥 질병청 자료는 어쨌든 국가에서 만든 거거든. 이거는 제가 번역만 안 하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병청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그래도 몇 개 영상은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다 제가 다 본 겁니다. 다 보니까 참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청 뭐 오만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집단 면역 미친 겁니다. 미친 거. 나라가 미친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달랐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확진자 훨씬 적거든요. 사망자도 훨씬 적고. 왜 그랬냐?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게 PCR 금지입니다. PCR은 사기입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PCR을 만든 사람이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는 일반인이잖아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제가 백신이 위험해요, 백신 부작용 많아요 이야기하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근데 백신으로 돈을 버는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백신 안전합니다 하면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죠. 네. 사기꾼들은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럴싸하지가 않거든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네.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극복을 하면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고, 이 현실 앞에서 이제 무너지거나 네, 쓰러지면 이거는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는 좀 많이 그냥 그러려니 하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저는 뭐 요즘 뭐 저희 그 유튜브 뭐 몇 명 들어오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또 이런네 저런네 이제 또 뭐 아나키 뭐 얘기하고 사기네 어쩌네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아유 또 불쌍한 놈 하나 왔네. 예전에는 또 싸웠거든요.
야 백신 맞으면 안 되겠네. 지금 야 그러면 백신 얼른 가서 맞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를 뭐 제가 그 뭐 방법을 어떻게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싸워주시길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내서 더욱더 가열차게 한번 싸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